신청일로부터 뭐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에 개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실무상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시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한 3, 4개월 정도 그냥 저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개시 결정. 그럼 아까 말씀대로 이제 법원에 이제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각 채권자들한테 법원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채권자들에게 법원에 이제 개시 결정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을 한 세트로 해서 각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한테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 대한 이제 이의 기간을 이제 정해서 이제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시면 10번. 그다음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 기일 날짜까지도 그 개시 결정문에 다 정해져서 각 채권자한테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도 마찬가지고 개인회생에서도 실질적으로 실무상 그 채권자 집행 기일에 채권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상에 뭐 예를 들어 금액이 뭐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대의 변제로 이제 그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실 채권으로 양도가 돼서 채권자가 이제 변경이 돼서 채권자를 변경해달라는 이제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일련의 서류들을 그냥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그 서면을 채권자들이 제출한 이의 신청 관련 각종 서면을 채무자 측에 보내서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 목록하고 변제 계획안을 서면으로 이제 수정해주는 식으로 실무상은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채무자가 뭐 설명하는 절차로서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도의 의결 절차는 없습니다. 일반 회생하고 달리. 따라서 근데 실무상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기일, 의견 청취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집회기일 이후에 법원의 변제 계획안의 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가와 인가 결정의 효력.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회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정한 요건, 변제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 계획이 뭐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 계획 인가 전에 납부해야 될 뭐 비용 등이 제대로 납부가 되고,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이게 4번이 가장 중요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하나하나는 뒤에서 이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 변제계획안에 각각 이제 저희가 보통 5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변제계획 인가 파트에서 하나하나씩 다 중요하게 다뤄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이 충족되면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에서 해제되고 신용불량 정보가 변제계획 인가 면책 전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연체 기록이 신용불량 정보 기록이 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의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보존처분 등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의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별채권, 부채권 같은 경우 담보채권 실행을 경매 절차는 변제계획 인가까지 그 변제계획 인가일이나 그 다음에 인가를 받지 못하고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폐지 확정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폐지가 되지 않고 변제계획 인가가 났다고 하면 인가 이후에는 의무경매 절차는 그대로 별채권자가 속행이 가능합니다.